자, 한 사회 초년생이 회식을 하다가 직장 상사한테서 와우, 폭행을 당한 사건인데요. 자, 시작은 지난 9월 한 축하 자리였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20대 중반 남성이고요. 부산시 산하의 부산문화회관이라는 곳에서 인턴으로 잠깐 근무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좀 좋은 일이 있어서 축하하려고 가볍게 술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기관에 노조 간부분이 갑자기 좀 함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나누는 가운데서 이 간부가 뭐 이렇게 손짓을 이렇게 하면서 꼬물꼬물한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신체 중요 부위를 손으로 흉내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 좀 전에 술병을 살짝 들었던 거 보이시죠? 괜히 뭐 특별하게 자기 혼자 군대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폭언을 또 했다라는 설마 겁니다. 저걸로 뭐 내려치겠다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런 비슷하게 흉내를 냈던 것과 말을 했던 겁니다. 자, 노조 간부, 노조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투쟁하는 뭐 그런 분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인턴,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 가장 약자인 인턴을 성희롱하고 폭언하고 또 뭐 이렇게 이런 신용까지 하고 급기야 다른 것도 휘둘렀다고요? 네, 그러면서 이 가해자는 피해자한테 가혹한 행위를 요구를 했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네, 가해자가 땅바닥을 지금 가리키더니 머리를 박아라고 수차례 강요하고 있는데요. 이 피해자가 죄송하다면서 테이블에 머리를 박는 척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뭐야? 그러니까 가해자가 갑자기 신고 있던 이 신발을 벗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피해자는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끄덕이고만 있습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예. 저 신발 신고 화장실도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저거는 폭행 떠나서 상당히 모욕적인 어떤 폭행으로 봐야 되거든요. 자, 이 피해자가 이 신발로 폭행을 당한 이후에 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닿았어, 머리에. 닿았어요. 이 바닥이 매우 좁으니까 행동 조심해라. 또 무대 이 세계가 군기가 상당히 세다. 소문이 빠르다. 바닥이 좁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팀장이 이 가해자를 가리키면서 얘 누군지 아느냐, 이 밖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다, 얘한테 잘 보여야 된다라고 피해자한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사실은 인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유 없는 폭행 또 당했고, 신발로 이거를 그 사람은 또 잘 보여라 말도 조금 이해할 수 없어서 상당히 모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다시 또 폭행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말한 뒤 바람을 쐬려고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솔직히 인턴이라면 말이죠. 그냥 뭐 제가 정확한 무슨 정규직 전환이 약속된 그런 인턴 신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설령 그렇다고 해도 양 변호사님 그냥 아저씨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직장 상사도 아닌 것이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직장 내에 선후배가 명백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더 안 되는 그런 위치에 노조 간부라면서요. 아니 존대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 요즘은 저는 이런 것도 볼 때마다 가끔 요즘에 뭐 그런 얘기 그런 많이 하지 않습니까? MZ들한테는 말 한마디도 함부로 못 하겠어라는 게 일반적으로 요즘 분위기인데, 저기는 도대체 어떤 세상인지 모르겠네요. 자, 이 피해자는요 인턴 신분이었던 만큼 폭행을 당한 후에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었는데, 하지만 가해자 끝까지 쫓아왔습니다. 실제 피해자 얘기 들어보시죠. 카톡이 추구를 죄송합니다. 카톡이 추해요. 죄송합니다. 네. 너무 아팠습니다. 좀 신고해. 아닙니다. 신고해. 아까는 신발로 그랬는데 지금 저 사진에 그 손에 쥐고 있던 게 담뱃값이랍니다. 저걸로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교수님. 예, 지금 이제 평소에 아마 이 노조 간부가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술자리 도중에 독하기로 유명한 담배 한 갑을 사왔다 그래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피해자를 따라서 바깥으로 나와서 거기 자기가 사온 그 담뱃값에 보면은 뭐 이걸 많이 피면은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글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렇게 쭉 읊으면서 야, 나는 담배 안 펴. 그러면서 갑자기 담배 2개 피를 피해자 입에다가 강제로 물린 뒤에 불까지 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인데요. 독한 담배, 발암 물질에 대한 어떤 그 읊음, 그리고 2개 피를 갖다가 한꺼번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학성에 있어서 총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서 이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휴대전화를 만지려고 하니까 야 그렇게 그게 카톡이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욕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보셨지만은 그럼 너 신고하라. 참 이 노조 간부가 대단하긴 대단하네요. 야, 저희가 보통 흡연 장면은 이렇게 블러를 치는데 저 장면은 좀 설명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잠깐만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일단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대요. 업무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자, 일단 술에서 깨서 이 가해자가 뒤늦게라도 사과를 했을까요?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사나이의 스킨십. 자, 신발로 문지르고 담뱃값으로 폭행을 한 게 사나이의 스킨십이었다고 하더랍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피해자의 심정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 폭력 자체가 말이 안 됐고 뭐 신발로 그렇게 당하는 게 너무 모욕적이더라고요. 근데 스킨십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약간 친구 사이도 아니고 지금 이거 위계가 되게 많이 차이 나는데 뭐 일방적으로 저는 당한 건데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반대로 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인데 뭐 스킨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저도 좀 참담한 상태예요 지금. 아, 부산 사나이. 뭐 같이 술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약간 뭐 이런 건가요? 저렇게 해놓고 저걸 스킨십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 다음 날인 9월 11일은 피해자가 휴가여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피해자에게 연락 온 사람은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12일에 그러니까 다음 날에 출근을 해서 한 직원과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면담을 나눴습니다. 그러자 그날 오후에 가해자한테서 연락이 왔는데요. 가해자는 어제는 네가 자리에 없어서 사과를 못했다. 이 말이 끝이었다고 합니다. 휴가이긴 했지만 가해자가 피해자 연락처를 알고 있대요. 근데 전화나 문자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후 9월 20일에 이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면서 이 부산 문화회관 노조 간부인 가해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연락이 한 번 없던 가해자는 술자리에서 이 통상 남자들끼리 하는 스킨십이다. 이렇게 해명한 게 다였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부산 모독입니다. 야, 이게 무슨 스킨십입니까? 본인이 당했으면 그걸 스킨십을 누가 신발로 얼굴에 갖다 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또 문제가 더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조사하는데 상당히 늦어졌다고 합니다. 원래 같으면 이 부산 문화회관인데 여기는 30일 안에 조사가 돼야 되는데 한참 지난 이후에 조사가 시작됐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 가해자가 거짓말을 했던 게 좀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이제 CCTV 지금 나왔던 신발, 뭐 담뱃값 이런 것들을 확인했는데 영상을 좀 얻으려고 가게에 갔는데 이전에 가해자가 와서 이거를 확인하고 갔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기억도 안 난다,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결국은 자기 한 행동을 스킨십을 하면서도 기억 안 난다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더 피해자를 또 기분 나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저 노조 간부 가해자가 사과를 하긴 했대요. 자, 그런데 엉뚱한 데다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입장문을 올렸다는데 이 노조 조합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 잘못을 통감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피해자가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죄송하다라고 한 겁니다. 지금 피해자는 빠져 있죠. 그리고 그래서 사퇴하겠다, 지회장직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회사 그만둔다는 거 아니고 그냥 노조 간부 역할만 그만두겠다라고 합니다. 인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기 지금 아직 인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다니겠습니까? 게다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도대체 언론사에 제보했는지 찾아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다닌다는 겁니다. 뭐가 명예훼손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 증거 화면까지 다 남아있는 바람에 저거 만약에 피해자가 작심을 하고 뭐 경찰에 간다고 하면 저 폭행의 강요의 두 차례 증거가 명백하게 있습니다. 어디서 왜 명예훼손 얘기를 본인이 꺼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 교수님, 뭐 마지막으로 따끔하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글쎄요, 그 힘이 있을 때 그 주위 사람들에게 그 힘을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처음부터 노조 간부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신입 직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아픔이나 이런 걸 갖다가 고려를 해야죠. 그 어떤 조그만 그 권력 잡았다고 그렇게 행세를 합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네.